오늘부터 인간입니다만 제1화 일부 신의 오만과 뒤틀린 예언. 태양이 달의 그림자에 조금씩 먹혀 들어가며 세상이 기이한 보랏빛 어둠에 잠기던 날, 묘양산의 깊은 숲은 태고의 정적 속에 잠겨 있었다. 그 고요의 중심, 수백 년 된 느티나무의 뒤틀린 뿌리 위에 비스듬히 누워있는 여인 구은호는 마치 시간이 멈춘 풍경의 일부 같았다. 그녀는 인간들이 전설이라 부르는 구미호였으나 산속에서 돌을 닦으며 간을 노리는 그런 고리타분한 존재가 아니었다. 은호는 900년이라는 아득한 시간을 관통하며 인간의 욕망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본 방관자이자 핑거슨의 판번으로 운명을 주무르는 하급신이었다. 그녀의 가느다란 손가락 끝에는 최신형 스마트폰이 들려 있었고 화면 속에는 그녀가 조만간 매입할 120억짜리 개인 무인도의 매물이 띄워져 있었다. 은호에게 인간이란 그저 100년도 채우지 못하고 덧없이 쓰러지는 초파리 같은 존재일 뿐이었다. 그들이 내뿜는 처절한 신음과 구차한 애착은 그녀에게 그저 흥미로운 구경거리였고 그녀는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는 대가로 막대한 불을 쌓아 서울 도심의 화려한 불빛 속에서 명품 백을 언박싱하며 살아가는 삶을 즐겼다. 은호의 철칙은 유리처럼 투명하고 확고했다. 절대로 인간이 되지 않는다. 인간이 된다는 것은 늙음의 비루함을 견뎌야 하고 병듦의 고통을 감내해야 하며 결국은 소멸이라는 허무로 걸어 들어가는 일이었기에 그녀는 영혼을 맑게 하는 착한 일은 철저히 배제하며 자신만의 불멸을 만끽하고 있었다. 그런 그녀의 오만한 평화를 깬 것은 9년 전 미자마고등학교 축구장에서 들려온 거친 함성이었다. 은호는 숲의 경계에서 두 소년을 보았다. 전 국민의 기대를 한 몸에 받는 천재 스트라이커 현우석, 그리고 실력은 출중하나 어디로 튈지 모르는 또라이 후보 선수 강시열. 은호의 눈에는 우석의 머리 위로 찬란한 금빛 서광이 보이며 그가 글로벌 슈퍼스타가 될 운명임을 알리고 있었으나 시열의 미래는 마치 짙은 안개에 가려진 듯 흐릿하고 보잘것없었다. 은호는 시열을 향해 무심하게 독설을 내뱉었다. 재밌네. 한 놈은 대기업이 될 상인데 넌 아무것도 안 보이네. 그 차가운 예언이 시열의 가슴에 어떤 파문을 일으켰는지 은호는 개의치 않았다. 시열이 반항적인 눈빛으로 그녀가 던진 공을 뻥 차서 터뜨려 버렸을 때도 그녀는 그저 나약한 인간의 치기라며 비웃었을 뿐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본 미래가 절대적이라고 믿었다. 신의 눈으로 본 운명은 결코 뒤바뀔 수 없는 불변의 진리라고 확신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운명은 은호가 그어놓은 선을 비웃듯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뒤틀리기 시작했다. 대한민국을 휘어잡는 금수그룹의 망나니 상무 이윤. 그는 인간의 법도조차 돈으로 살 수 있다고 믿는 오만한 포식자였다. 이윤이 술에 취해 몰던 차가 숲길을 걷던 우석을 들이받은 순간 굉음과 함께 우석의 찬란했던 미래는 아스팔트 위로 흩어지는 붉은 피와 함께 뭉개져 버렸다. 이윤은 당황했지만 반성하지 않았다. 대신 은호를 찾아와 거에게 돈다발이 든 캐리어를 내밀었다. 이걸로 내 앞길을 막는 기억들을 전부 지워줘. 돈은 원하는 만큼 주지. 은호는 탐욕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것이 1000개의 저울을 무너뜨릴 일인 줄도 모르고 그녀는 도력을 사용했다. CCTV를 먹통으로 만들고 사고를 목격한 이들의 뇌리에 새겨진 핏빛 기억들을 강제로 도려냈다. 이윤의 죄는 무덤까지 가져갈 비밀로 봉인되는 듯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은호의 가슴 속에서 900년 동안 단 한 번의 흔들림 없던 도력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심장을 송곳으로 찌르는 듯한 고통에 은호는 비명을 지르며 차가운 대리석 바닥을 굴렀다. 그때 공중이 일렁이며 칠성신 파군이 서늘한 그림자를 들이운 채 나타났다. 은호야, 내가 인간의 생사를 멋대로 주물렀으니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 죽지 않았어야 할 인간이 죽었고 내 오만이 세상의 균형을 무너뜨렸다. 이제 내 도력은 조각나 흩어질 것이며 너는 소멸의 길을 걷게 될 것이다. 은호는 절규했다. 자신이 누려온 불멸의 권위가 모래성처럼 허물어지고 있었다. 도력을 잃어간다는 것은 그녀가 그토록 혐오하던 인간의 시간 속으로 강제 편입된다는 뜻이었다. 숲의 지배자이자 하급신이었던 그녀는 이제 자신이 무시했던 그 나약한 인간들보다 더 비참한 존재가 될 위기에 처했다. 은호는 흐려지는 의식 속에서 마지막으로 보았던 시열의 반항적인 눈빛을 떠올렸다. 그것은 훗날 그녀의 운명을 다시 한번 뒤흔들 거대한 폭풍의 전조였다. 오늘부터 인간입니다만 제1화 2부. 1000개의 저울이 기우뚱하며
은호의 가슴속에서 도력이 빠져나간 지 9년이라는 아득한 세월이 흘렀다. 한때 묘양산의 주인으로 군림하며 핑거스냅 한 번에 운명을 주무르던 은호의 일상은 이제 완전히 뒤바뀌어 있었다. 화려한 신전 같던 펜트하우스는 온데간데 없고 낡은 다세대 빌라의 좁은 방 안에서 그녀는 아침마다 알람 소리에 눈을 뜨는 지독하게 인간적인 고통을 감내해야 했다. 도력을 잃어간다는 것은 단순히 초능력을 잃는 것 이상의 형벌이었다. 통장에 가득했던 숫자들은 신기루처럼 사라졌고 명품백의 부드러운 가죽향 대신 눅눅한 곰팡이 냄새가 그녀의 코끝을 자극했다. 은호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자신의 뺨을 꼬집었다. 여전히 아름다운 외모는 그대로였지만 그 안을 채우고 있던 신성한 기운은 희미해져 이제는 평범한 인간 여성과 다를 바 없는 체온이 느껴졌다. 내가 인간처럼 월세를 걱정하고 편의점 도시락의 유통기한을 확인하며 살아야 한다니. 파군. 이 노인네가 정말 노망이 난 게 분명해. 은호는 찌그러진 양은 냄비에 라면을 끓이며 낮게 읊조렸다. 하지만 그녀를 가장 괴롭게 하는 것은 자신의 비참한 현실보다 9년 전 자신이 내뱉었던 오만한 예언이 처참하게 빗나갔다는 사실이었다. 그녀가 대기업이 될 상이라 점찍었던 현우석은 그날의 사고 이후 끝내 재기하지 못한 채 축구계의 변도리를 떠도는 유령 같은 존재가 되어 있었다. 반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며 비웃었던 그 또라이 소년 강시열은 마치 은호의 예언을 비웃기라도 하듯 전 세계를 열광시키는 불세출의 축구 스타가 되어 있었다. TV 채널을 돌릴 때마다 나오는 시열의 화려한 세리머니는 은호에게 매 순간 굴욕을 선사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의 잔디 위를 호령하며 수만 명의 함성을 한 몸에 받는 시열은 이제 은호가 감히 다가갈 수도 없는 높은 곳에 서 있었다. 그의 몸값은 천정부지로 치솟았고 그가 입고 걸치는 모든 것이 유행이 되었다. 은호는 시열의 광고 영상이 건물 외벽을 가득 채운 강남 한복판을 걸으며 입술을 깨물었다. 자신이 소멸하지 않고 도력을 되찾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균형을 다시 맞추는 것, 즉 자신이 망쳐버린 우석의 운명을 되돌리고 시열의 과도하게 부풀려진 운명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이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강시열의 자발적인 소원이 필요했다. 은호는 자존심을 쓰레기통에 쳐박고 시열을 향한 거대한 작전을 설계했다. 그녀는 화려했던 구미호의 자태를 숨기고 시열의 까다로운 취향을 맞추는 전담 코디네이터로 위장해 그의 삶에 침투하기로 했다. 수천 명의 지원자를 뚫고 시열의 펜트하우스 면접장에 서게 된 날, 은호의 심장은 평소보다 세차게 뛰었다. 그것은 긴장이 아니라 9년 전 자신이 무시했던 소년이 이제는 거대한 포식자가 되어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다는 사실에서 오는 기이한 흥분이었다. 시열의 펜트하우스는 은호가 가장 풍족했던 시절 누렸던 화려함보다 훨씬 더 차갑고 고독한 공기가 흐르고 있었다. 거실 한복판에는 그의 영광을 상징하는 트로피들이 전시되어 있었지만 시열의 표정은 그 금빛 메달보다 더 딱딱하게 굳어 있었다. 시열은 면접용 서류를 훑어보지도 않은 채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고 은호를 향해 시니컬한 시선을 던졌다. 코디네이터? 내 스타일은 내가 정해. 넌 그냥 내가 시키는 거나 잘하면 돼. 근데 너 어디서 본 적 있지 않나? 시열의 목소리는 낮고 위협적이었다. 은호는 순간 등 뒤로 오소소 소름이 돋았다. 9년 전의 그 숲, 공을 터뜨리며 자신을 쏘아보던 소년의 눈빛이 겹쳐 보였다. 은호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한 걸음 다가갔다. 이제 그녀는 신이 아니라 그의 비위를 맞춰야 하는 고용인이었다. 처음 뵙는데요, 강시열 선수. 전 그저 선수의 가장 빛나는 순간을 더 빛나게 해줄 사람일 뿐이에요. 소원이 있다면 말씀해 보세요. 제가 뭐든 들어드릴 수 있거든요. 소원이라는 단어가 나오자 시열의 미간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는 이미 모든 것을 가진 남자였다. 명예, 부, 외모, 그리고 전 세계의 찬사까지. 하지만 그의 심장 가장 깊은 곳,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은 어두운 방 안에는 사고로 무너진 친구 우석에 대한 죄책감이 썩은 종기처럼 자리 잡고 있었다. 은호는 그 보이지 않는 상처를 꿰뚫어 보듯 시열의 눈을 빤히 응시했다. 은호와 시열, 뒤바뀐 갑을 관계 속에서 시작된 이 기묘한 재회는 단순한 고용관계를 넘어 서로의 영혼을 잠식해 들어가는 위험한 게임의 서막이었다. 은호는 시열의 옷깃을 정리해주는 척하며 그의 심장 소리를 들었다. 콩득거리는 그 인간적인 고동소리 속에 자신의 구슬 대신 숨겨진 뒤틀린 운명의 박동을. 오늘부터 인간입니다만 제1화 3부. 시열의 전담 코디네이터로 위장한 은호의 일상은 아슬아슬한 줄타기의 연속이었다.
그녀는 시열의 화려한 겉모습 뒤에 숨겨진 공허함을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시열은 남부러울 것 없는 슈퍼스타였지만 혼자 있는 시간에 그는 마치 깨지기 쉬운 유리조각 같았다. 은호는 그가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며 식은땀을 흘리는 것을 보았고 그 악몽의 중심에 항상 9년 전 사고를 당했던 우석이 있다는 것을 눈치챘다. 은호는 이제 마지막 승부수를 던져야 했다. 그녀는 도력을 잃어 소멸해가는 자신의 몸을 지탱하며 시열을 우석이 일하는 초라한 공사 현장과 뒷골목의 술집으로 유도했다. 어두운 조명 아래 한때 제2의 손흥민이라 불리던 우석은 술에 취해 비틀거리고 있었다. 그는 공사 현장에서 다친 다리를 절뚝거리며 자신을 무시하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듯 웃음을 팔고 있었다. 그 처참한 광경을 멀리서 지켜보던 시열의 눈동자가 격렬하게 흔들렸다. 그의 손에 쥔 샴페인 잔이 위태롭게 떨렸다. 은호는 시열의 곁으로 다가가 차갑지만 유혹적인 목소리로 속삭였다. 강시열, 내가 누리는 그 모든 영광이 사실은 저 남자의 피 위에서 만들어진 거라면 어떨 것 같아? 넌 죄책감이라는 지옥에서 평생 살 수 있겠어? 소원을 빌어. 그럼 내가 저 남자를 예전에 그 빛나던 자리로 되돌려 놓을 수 있어. 단 한 번의 기회야. 시열은 은호를 매섭게 쏘아보았다. 내가 도대체 뭔데 그런 소리를 해? 너 정말 미친 거 아니야?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이미 떨리고 있었다. 우석의 무너진 삶을 마주한 순간 시열의 가슴 속에서 오랫동안 짓눌러왔던 양심의 가책이 터져나왔다. 그는 우석이 다시 공을 차며 환하게 웃던 그 시절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놓아도 좋다는 파괴적인 충동에 휩싸였다. 은호는 시열의 혼란을 놓치지 않고 그의 손을 부드럽게 감싸쥐었다. 말해, 강시열. 저 남자가 다시 세상을 호령하게 해달라고. 그게 내 진심이잖아. 시열은 결국 눈을 감으며 나지막이 뱉어냈다. 그래, 우석이를 다시 예전처럼 돌려놔줘. 그게 내 소원이야. 그 말이 떨어짐과 동시에 은호의 입가에 잔인할 정도로 아름다운 미소가 번졌다. 계약 성립. 은호는 온 힘을 다해 가느다란 손가락을 튕겼다. 탁! 핑거 스냅 소리와 함께 공기가 비정상적으로 뒤틀리며 푸른 불꽃이 거실을 휘감았다. 시열은 정신이 아득해지며 땅바닥이 꺼지는 듯한 추락감을 느꼈다. 시간과 공간이 소용돌이치고 시열이 다시 눈을 떴을 때 세상의 모든 채도는 낮아져 있었다. 그가 누워있는 곳은 화려한 펜트하우스의 실크 침대가 아니라 곰팡이 핀 벽지와 삐걱거리는 침대가 놓인 낡고 좁은 빌라방이었다. 당황한 시열이 거울 앞으로 달려갔다. 거울 속의 그는 더 이상 수천억의 가치를 지닌 스타 플레이어가 아니었다. 유니폼 대신 낡은 트레이닝복을 입고 초라한 무명 선수의 얼굴을 한 자신이 서 있었다. 반면 TV 속에서는 믿을 수 없는 속보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사고를 딛고 일어나 전설적인 복귀를 성공시킨 인간 승리의 아이콘 현우석이 발롱도르 후보에 올랐다는 소식이었다. 사람들은 강시열이라는 이름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다. 시열의 모든 영광과 실력은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우석에게로 옮겨가 있었다. 시열이 공포와 혼란에 질려 비명을 지르려던 찰나 방 한구석에서 우아하게 차를 마시고 있는 은호와 눈이 마주쳤다. 어때? 소원은 완벽하게 들어줬어. 이제 현우석은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태양이 됐지. 대신 넌 그 그림자가 된 거야. 은호는 천천히 시열에게 다가와 그의 목에 차가운 손을 얹었다. 도력을 되찾은 그녀의 몸에서는 서늘한 냉기가 흘러나왔다. 오늘부터 넌 내 거야, 강시열. 내가 빌어준 그 무거운 소원 덕분에 내가 인간이 되지 않고 다시 신으로 살 수 있게 됐거든. 그러니까 넌 이제 평생 내 곁에서 대가를 치러야 해. 내 밥을 차리고 내 구두를 닦고 내가 인간 세상이 지루하지 않게 재롱을 떨면서 말이야. 도망칠 생각은 마. 우린 이제 영혼으로 묶인 계약 관계니까. 시열은 절망적인 눈으로 은호를 바라보았지만 그녀의 눈동자 속에는 900년 전 숲에서 보았던 그 잔인하고 오만한 불꽃이 다시 타오르고 있었다. 모든 것을 잃은 축구 스타와 그를 종복으로 삼은 구미호의 기묘하고도 치명적인 동거. 일화의 막이 내리며 두 사람의 뒤바뀐 운명은 이제 되돌릴 수 없는 파멸 혹은 구원을 향해 달려가기 시작했다.